졸려. 4단어 책 보겠습니다. 4단어. 오늘 프린트를 드린 분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 봐주세요. 사실 이제 앞에 다른 학교 반에서 다 물어봐서 사실 결론이 나왔는데 그냥 재미로 한번 물어볼게요. 클리닉 자료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이제 조사를 좀 했었거든. 여러분들은 뭐 별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적당히 푸는 게 좋냐, 아니면 시험에 나올 만한 꼭 맞춰야 되는 평이한 문제들이 많은 게 좋냐, 이걸 내가 조사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전미래 씨 뭐가 편해요? 전자가 낫나요? 대부분 전자가 낫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의도 심리에는 뭐가 깔려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려운 문제를 훈련해서 저는 고득점을 노리기 위해서요. 이 심리가 담겨 있는 거야. 많이 푸는 건 너무 힘들어요. 좀만 풀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한 거야. 아, 전자군요. 내가 의심했잖아. 혹시.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양은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점수가 목적이라면. 그러면 어려운 걸 많이 드려도 상관은 없겠지요. 네. 그게 맞지 않나요? 페이지 7쪽입니다. 4단원. 아유, 졸리당. 집에 가고 싶당. 7쪽 보시면 이 4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 문학의 역사적 흐름, 그러니까 처음 작품들 배우고 있잖아요. 옛날 작품들부터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상고시대라는 말을 써주는데요. 상고시대 문학, 그리고 고대 문학, 이런 식으로 갑니다. 상고는요, 역사 이전의 문학을 말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상고 문학 몇 개 있어요. 놀랍게도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아까 뭐 제일 오래된 거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고조선이요. 역사책에 쓰여져 있어요, 심지어. 중국 역사책에 써 있었어요. 역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대로 취급합니다. 상고 문학은 없고요. 정확히는 그러면 고대 문학부터 봐야 되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니까 상고 문학도 이따 보기는 할 거예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이 나타나겠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좀만 더 갈게. 고대 문학의 특징은요. 먼저 보고 교재 볼게. 일단 집단적이에요. 집단적이고 주술적입니다. 이게 고대 문학의 특징이에요. 다만 이 집단적이라는 게 서서히 개인적 정서, 개인의 정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언제냐? 계속 고대예요. 고대 시대 때 안에서 집단적인 문학 흐름에서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패턴이 고대 안에서 그냥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낚시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고대 시대 때는 집단적이고 주술적이고, 중세, 이 다음이 중세잖아요. 고려 때. 중세로 오면서 개인적인 문학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니에요. 고대 안에서 개인적 정서로 전환이 됩니다. 그거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같이 읽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 써 있어요. 뭘 또 써요? 써도 돼. 자, 7쪽의 맨 첫 줄. 상고시대의 문학은 사냥, 농업 등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일을 노래하는 집단적인 주술의식과 함께 행해졌으며 춤과 음악이 흉악된 원시종합 예술 형태를 보였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봐주자고요. 잠깐 지금 집단적인 게 이 상고시대 때부터 온 거구나. 우가 생각하면 됩니다. 신석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술적인 게 바로 고대까지 이어온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자, 근데 계속 가볼까요?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건국시대를 신성한 건국신화가 등장하였고, 사회가 발전하고 제의와 주술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점차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고대 가요가 등장했다. 자, 괜찮을까요? 점차 등장했다예요. 고대 시대 때 개인 정서를 노래한 노래로 전환됐다가 아니라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야. 집단적 문학도 있고요, 개인적 서정 문학도 있고요. 함께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이유가 웃겨요. 주술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잠깐만, 우리 공무도화가 있었던가 이번에? 없죠, 공무도화가. 주술이 뭐야? 자, 단군
단군 신화도 했어요 혹시? 잠깐 뭐 갈리냐? 주몽 신화 말고 주몽 신화 뒤에 붙어 있는 학습 활동에 있는 단군 신화 했냐 이거지? 했구나. 했대요. 한 명이 했어? 그래 이따 같이 보자. 단군 신화를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갔다니까 단군 신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단군이 고전 세울 때 재정일치 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를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단군이었던 거고. 제사는 뭘까요? 자, 지금은 이 제사 지낸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무당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무당의 위상이 뭐 5만 원 내고 전보로 가는 데가 아니라 아주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왕처럼 말이지. 정치를 담당하는 건 왕이에요. 근데 제사를 담당하는 건 제사장이에요. 근데 둘이 동등한 입장이었대요. 왜냐면 제사장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과학이자 의학이자 모든 문화 콘텐츠의 종합이 바로 이 제사장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병이 걸렸습니다. 제사장님 빨리 기도를 올리자. 의학이에요. 그 당시에. 미술을 즐기고 싶어요? 제사장이 하는 화려한 이 물건들과 이 장신구들로 이제 유행을 선도해요. 패셔니스타, 셀럽이기도 하죠. 당연히 음악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 외에 모든 문화 콘텐츠를 담당하는 게 제사장인데, 자, 이 역할이 점점 작아지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좀 딱 봐도 뻥 같거든. 인간의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이성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이 제사 같은 비과학적인, 즉 경험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점점 감소하고 대신 개인적 정서를 하는 걸로 거의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닌 건데 너무 시간 끌었다. 좀만 더 갈게.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정립되었고 각 국가는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갖추기 위해 한자, 불교 등 외래문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문 문학이 등장하고 발달했으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기록한 향가가 출현했다. 다음 시간에 배워보자고요. 향가는. 자, 고려시대 작품은 몇 개 안 나갔는데 가볼게.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 실제로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계층이 나타나면서 한문 문학은 더욱 융성하게 되었다. 고려 중기에는 귀족들의 풍류와 자기과시 등을 노래한 경기체가 창작되었으며 이런 것들 다 챙겨놓으세요. 고려 말에는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가전이 등장하였다. 요거 가전이란 말 좀 재밌어요. 고려시대 이전까지 나오는 우리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는 설화에 들어가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가전이라는 꾸며낸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본격적인 소설은 조선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가설이라는 거예요. 가전. 자, 그러나 무엇보다 고려시대에 꽃을 피운 것은 고려가요이다. 자, 이건 동동 배울 때 상세하게 다시 고려가요에 대해 언급할게요. 핵심은요, 평민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불렀다는 거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가 안 들어갔는데, 10쪽, 11쪽 빈칸 채우기는 지금 안 할게요. 오늘 할 게 많아서 이 빈칸 채우기 나중에 하든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안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알아서 안 할게. 자, 12쪽 오세요. 주몽신화입니다. 이걸 내가 당연히 안 읽어줘요.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어? 7분. 할 수 있습니다. 두 작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졸려서 그렇지. 저기 왼쪽 위에 핵심 정리 있죠. 이것도 핵심 정리 위는 필요 없고요. 특징으로 와보세요. 특징 첫 번째 줄 볼게. 난생설화 체크해 주시고 아시죠? 난자입니다. 날생 날에서 나왔다. 중에서 인생란설화. 아이고 뭐 이런 용어까지 쓰시냐? 인생란 인간이 생산한 알이라는 뜻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부인이 낳은 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온 거고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러 신화적 화소라는 말이 있네요. 여러분들 화소라는 말은요 프랑스어로 해드릴게요. 모티프라고 합니다. 모티프. 화소가 모티프예요. 같은 말입니다. 모티프도 설명해야 되나? 어디서 계기가 되었는지 소스예요. 소스 근원.
그래서 여러 개 봅시다. 천손강림. 천손강림 하늘의 자손이 내려왔다는 뜻이죠. 네, 주몽에서 볼 수 있고요. 난생 아까 말했고요. 기아가 뭘까요? 기이한 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 비범한 아이. 약간 태어나자마자 말을 한다든가, 뭐 한 3개월 됐는데 말을 한다든가, 뭐 한 2살 됐는데 활을 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합니다. 그리고 태양 숭배. 여러분들 주몽신화에 태양 숭배 있나요? 있죠. 있어요. 이따 작품 보면서 태양 숭배 파트로 볼게요. 자, 이걸 복합적으로 지닌다. 그 다음 마지막 다음 특징 천재. 자, 옥황상제예요. 얘가 하늘의 황제 천재. 해모수 그 아들이고요. 그 아들이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 주몽이죠. 이것 때문에 천손강림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천손강림인 거지. 하늘의 자손이 내려온 거죠. 이 신화의 의미는 뭘까요? 하면 아무래도 그 민족성, 자긍심 고취, 그리고 건국 당위성 이런 정치적 목적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다른 시대 사회적 문화적 힌트도 얻을 수 있는데 그대로 방금 박스에서 그대로 아래 내려오시면 주몽의 혈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해모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유화. 이거 엄빠잖아요. 주몽이 나왔어요. 주몽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과 천신과 수신이 결합한 거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하면 단순히 물로 보지 마시고요. 땅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조화된 고대시대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천지의 조화를 의미하는 걸로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시대 사회적인 것도 상징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디로 오시냐면 9번째 줄입니다. 9번째 줄. 이 주석 교과서 페이지 수 써 있는 거 줄 수 써 있는 거 아시죠? 5의 배수로 써 있습니다. 줄 찾아오기 이거 기준에서 오면 될 거예요. 9번째 줄 오시면요. 가볼게.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태백산 남쪽 우발수 체크해봐요. 밑줄 쳐봐. 구체적 지명이라고 쓰세요. 아홉 번째 줄 태백산 남쪽 우발수 이 줄 구체적 지명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사실성 부여까지 써줍시다. 사실성 부여. 신화는 뻥인 거 솔직히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대놓고 뻥이면 신뢰가 없으니 효과가 없겠죠. 와, 우리 민족이 우리 이구님 짱이다. 근데 이거 개뻥이래. 그래? 그러면 호구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구체적 지명이 나오네. 야, 이거 진짠가 보다. 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를 사실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믿을만 하다고 신뢰하게끔 유도하는 장치들은 좀 있으므로 그 부분만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둘이 만난 건 됐고요. 저기 있네요. 햇빛이 맨 마지막 줄이야. 12쪽 맨 마지막 줄 끝부분 밑줄 볼래요? 햇빛이 방 속을 비췄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 또 비쳤다. 그대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게 닷돌이들만 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태양 숭배 사상입니다. 천신 숭배랑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보시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아이가 생긴 거는 그만큼 하늘에서 이런 위대한 분의 탄생에 관여한다는 거고, 그러면 하늘을 숭배하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난생선은 따로 말 안 해도 되겠죠? 알 태어난 거는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개와 돼지, 그 다음 줄에 새와 짐승, 조력자입니다.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조력자구나. 여러분들 이 주몽신화 작년에 학교에서 나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진짜 대충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대충하고 나갔다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업해 주셨어요? 좀 그래도 디테일하게 다 봤어요? 묘사해 주세요. 묘사. 민준아 이거 수업 어느 정도 해주셨어?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대충인가요?
두 분 같은 선생님인가요? 아니 보통 대충 해요. 어렵지 않거든요. 좀 졸리시죠? 안 졸린가? 나만 졸린가? 내가 지금 졸려. 잠깐만. 이거 나올 포인트는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다만 단군 신화를 했기 때문에 내려고 하시는 게 더 명확해졌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더 참고 읽어보자. 몇 개만 갈게. 비범한 능력. 자, 일단 낚시 포인트가 뭐냐면요. 9번째 줄 보시겠어요? 13쪽에 나의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과 달랐다. 아하, 기야.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하는데 100%만 다 펴주었다. 대단하군요. 자, 이걸 뭐랑 섞냐면요. 아까 위에서 봤던 거. 아까 아래서 태어났죠? 잉태를 했죠? 기이한 출생이죠? 기이한 출생이 있었지. 지금 이거는 뭐죠? 비범한 능력이죠. 자, 비범한 출생과 비범한 능력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시험장 가면. 이 사람 아래서 태어났어? 이야, 비범한 능력이다. 땡. 능력은 아니에요. 활을 쏴서 만든다. 이 정도 해야 능력 되는 거지. 그래서 아래서 태어난 거는 비범한 출생하고 멈추시고요. 능력이라 하지 마세요. 아까 봤던 거. 아래서 태어난 거는 비범한 출생 정도 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 아래 비범한 능력하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째 줄 보세요. 15번째 줄 밑줄 쳐져 있어요. 주먹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필기된 거 볼게요. 파란색 필기. 그마 아들들이 주먹을 시기함. 주먹이 겪을 고난과 시련을 여기다 체크. 암시. 그리고 염자를 쓰세요. 개연성 부여. 그래 쓰세요. 사실성 업. 갑자기 대소와 금화왕이 주먹을 죽이려 하는 거는 좀 어색합니다. 현실도 역시 뻥이라는 게 느껴져서 재미가 없어지고 효과가 없어져요. 이런 개연성, 미리 암시되는 장치를 넣어줌으로써 개연성을 확보되고 좀 더 몰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짠가 봐 라고 몰입할 수 있대요. 이야기가. 그러면 신화의 효과가 좀 더 커지겠죠. 됐습니다. 암시 체크했으면 됐고요. 이거는 출판사마다 다르거든요. 말을 일부러 살을 빼게 해서 혀에다 바늘 꽂았죠. 그래서 먹이를 먹지 못하게 해서 살을 빼서 그 말을 받아서 자기가 타게 되죠. 자, 이거를 비범한 능력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건 비범한 건 아니다. 그냥 뛰어난 능력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게 뭔 사이가 있어요. 조금 달라요. 비범과 뛰어나다. 비범하다는요, 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거야.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야. 엄청나고. 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믿기 어렵다. 이게 가능해? 에서 7살이 활을 쏴? 말을 해? 이거 말이 돼? 이런 거고요. 7살 말은 하지. 아까 7살이 뭐 한다지? 7살에 덩치가 이만했대요. 스스로 활을 쏜대, 7살이 만들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뛰어나다는 건요, 비범까지는 아니고요. 굉장한데? 훌륭한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돼까지는 아닌 거예요. 자, 이걸 구분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구분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는데 우린 교과서에 있는 용어만 따라가도록 합시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 저기 어디 갔어? 17번째 줄.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목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목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뭐라고 필기되는지 볼래요? 주목의 비상한 예지. 그냥 이 정도 용어만 정리합시다. 위에는 비범한 능력, 여기는 비상하다. 아주 뛰어나다. 이 주몽신화 파트는 사실 미래엔 문학도 들어있고 천재 문학에 들어있고 다른 출판사 문학에 거의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만 비상한이란 말을 쓰네요. 이 책만, 이 교과서만. 아무래도 비상교과서라 그런가? 호호호호호. 미안해요. 너무 졸려서 내가 지금 정신이 아니에요. 좀만 더 참아봅시다. 빨리 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참, 첫 번째 시련을 놓치고 왔네. 아까 왕이 알을 버린 거, 그게 첫 번째 시련이고요. 두 번째 시련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아래에 26번째 중에 오이 등 세 사람, 네, 오이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오이, 마리, 협녀라는 사람들인데 몰라도 돼요. 이딴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오이, 마리, 협녀라는 세 사람,
이 사람들이 조력자죠. 런합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물이 있어요. 물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혈통을 드러내고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14조. 물고기 자라. 역시 조력자 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고 해냈대요. 됐습니다. 더 안 읽을게요. 16조 보세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단군 신화랑. 자, 단군과 일단 주몽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기 문제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뭘까요? 천손 강림이요. 하늘의 자손이 강림해요. 단군의 아빠가 환웅이고요. 환웅의 아빠가 천재, 옥황상제입니다. 뭐야 이거 같은 세트 아니야? 예, 세트예요. 그리고 3대가 나타나는 게 똑같아요. 천재, 옥황상제, 그 아들, 그리고 그 자손. 이렇게 3대가 나타나요. 3대 구성인 것 동일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없네.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고난과 시련의 주인공이 좀 달라요. 단군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적 있나요? 없어요. 엄마가 겪어요. 웅녀가 고난을 겪어내서 사람이 되는 시전 포인트가 거기 있지. 막상 당사자, 단군, 주인공이죠. 신화의 주인공인 단군 자체는 고난과 시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다르죠. 본인이 직접 두 가지 시련을 겪고 이겨내고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볼 거 없습니다. 오른쪽에 17쪽에 영웅 일대기 구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 조금만 보고 갈게요. 자, 위에 감상의 정리는 아까 했던 말 뭐 한번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 근데 영웅의 일대기 구조 찾으셨나요? 17쪽의 중간 영웅의 일대기 구조 조금만 봐봐.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영웅적 인물의 일생에 다룬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서사 구조예요. 공통적 서사 구조예요.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몇 가지 조건이 나오냐면 4가지 조건이 나오거든요. 5개 조건이 6개의 조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6개 조건 중에 작품을 던져주고 이 6가지 조건 중에 부합하는 게 몇 개인가, 만족시킨 게 몇 개인가, 만족하지 못한 게 몇 개인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개를 눈에 익혀두면 좋을 거예요. 바로 들어가 봅시다. 첫째부터 볼게요. 첫째,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으로 비정상적으로 출생한다. 자, 어때요? 주몽은 둘 다 해당하죠. 단군은요? 비정상적 출생은 아닙니다. 왜요? 곰이 낳지 않았나요? 아니요. 사람이 나왔습니다. 곰이 사람이 됐으므로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단군은 비정상적 출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 출생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야 이거 나와.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손가락 자를게. 준영아 이거 틀리면 네가 손가락 잘라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넌 지금 이게 뭐 했는지 몰라. 지금 일어났으면 되게 뻔뻔하다. 17쪽에 중간에 영웅 일대기 구조 첫째 구조 봤어요. 비정상적으로 출생한다. 주몽은 맞지만 단군은 아니라고. 그 다음 둘째,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비번 능력을 발휘한다. 주몽만 해당해요. 단군은 딱히 없을걸요. 네, 없어요. 단군도 없습니다. 약간 단군 신화는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만족시키기가 주몽 신화에 비해 떨어진다. 이런 선지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셋째, 주인공은 일찍 가족과 헤어지거나 버려지는 등 고난을 부딪힌다. 역시 주몽에 해당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죠. 그 다음 넷째, 고난을 부딪히는 주인공은 구출자 또는 양육자를 만난다. 네, 그 동물들이 알을 감싸줬죠. 다섯째, 주인공은 다시 위기를 만난다. 네, 신하들이 죽이려 했죠. 두 번째 위기. 여섯째, 주인공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한다. 네, 모두 적용된 게 주몽신화. 하지만 단군신화는 고귀한 형통을 말고는 딱히 적용되는 게 없어서 영웅적 구조라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귀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주몽신화, 홍길동전, 유충렬전 써있지만 네, 없어요. 단군신화는. 넣기 힘들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졸려서 그런데 우리 물이나 한 잔 먹고 할까요? 저는 물 먹기 싫은데요. 그렇다면 자, 우리 7분만 쉴게요. 7분만 쉴게. 7분만. 너무 졸리다. 30분에 이어서 할 거고 제방 배검 하고 갈 건데 자, 저는 너무 안 쉴 건데요. 저는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몽신화 그 빈칸 채우기 위한 OX 해보시고요. 아까 안 하고 넘어온 OX도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쉬실 분들은 좀 쉬고 합시다. 우리 7분만 쉽시다. 물 먹고 옵시다. 내가 졸려 내가.